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2일 경인 5번째 기사 1437년 정통 2년 도절제사의 본령을 간ገብ으로 옮길 것에 대해서 의논하게 하다. 앞에 이어서 의정부에서 이 계달에 의거하여 마땅히 도절제사로 하여금 얼음이 얼거나 장마가 지는 철을 당하면 관계로 가서 이르게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며 그대로 따랐었다. 그 뒤에 관계부 사람들이 상언하기를 본업으로 본령을 옮겨서 변방을 충실하게 하고 방비하는 수자리를 굳게 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미 일찍이 수교했으니 경솔하게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이때 이르러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이제 허니하는 자가 있어서 이르기를 관계부의 노비가 겨우 20구로서 조잔하기가 심하니 절제사가 공간을 많이 거느리고 오래 머물면서 방어하도록 하십시오. 본 고을이 사신이 접대하는데 곤패하여 부중의 여러가지 사물을 전혀 돌아볼 여가가 없어서 마땅히 오르지 못하여 쇠퇴해질 것입니다. 또 본령의 영변이 여연, 자성 등 연변 요해지 각 고을과 너무 먼데 주장은 정병을 많이 거느리고 내지에 물러나와 있어서 적의 사변을 겪을 때마다 한 번도 기회에 미치지 못하므로 모름지기 본령을 둔 본뜻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관계에 본령을 옮긴다면 선천철산 정주 등지의 바닷길의 방어가 허술하여질 것이나 왜구들도 역시 건고에는 없어진 바이며 또 수군 절제사가 있어서 좋게 방비할 수 있으며 여연 자성 관계의 야인들을 방어하는 것과 더불어 자연히 왕급과 경중이 있으니 만일에 관계로 영문을 옮기고 절제사가 부사를 겸임하게 되면 본령에 소속된 노비도 따라서 옮길 것이므로 좋게 접대하는 배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만약에 본령에 소속된 노비들과 남도에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옮기게 되면 농사 지을 만한 땅이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길 옆에 경작할 만한 땅이 아직도 묻고 거칠은 것이 많은데 하물며 그 깊고 먼 곳이겠습니까? 전일에 관계부 사람들이 상언하기를 경작할 만한 땅이 8,660여 길입니다 하였으니 비록 옮기는 사람이 많더라도 땅이 부족할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하여 허니가 이러하니 경이 절제사와 더불어 상이 확정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2일 경인 6번째 기사 강원 감사로 하여금 들쑥날쑥한 경계에서 떼어낼 곳을 살피게 하다. 강원도 도절제사 유계문이 도내의 개 어금니처럼 경계가 들쑥날쑥하게 들어가고 나온 지역에서 떼어넣을 수 있는 곳을 조목으로 나열해서 아뢰니 의정부에 내려보내어 의논하게 하였다. 여러 사람이 의논해서 아뢰기를 전에 충청도 도순무사가 문삭의 계문에 의하여 각도 감사로 하여금 친히 떼어내고 붙일 수 있는 땅을 살펴보도록 했으니 이제 여기에 의하여 역시 감사로 하여금 다시 편리하고 불편한 것을 살피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9권 세종 19년 7월 3일 신명 첫 번째 기사 장사를 보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3일 신년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경주 등 20거울에 큰 물이 지고 층제가 생기다. 벌레가 곡식을 해쳤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3일 신명 세 번째 기사 곤남군 해진군을 둘로 나누어 각각 수령을 두고 옛 지명을 회복시키다. 경상도 남해현 곤명현을 합쳐서 곤남군이라 일컬었고 전라도 진도군을 해남현에 합쳐서 해진군이라고 일컬었었는데 이때 와서 둘로 나누어서 각각 수령을 두고 옛 이름을 회복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서교에 거둥하여 작황을 보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4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장주를 범한 곽보민과 이를 눈감아준 형조 좌랑 오신지를 벌하다. 처음에 풍조창사 곽보민이 당직으로 밤에 숙직하였다가 창고에 쌀 7두를 첩의 집에 보냈는데 순관에게 붙잡힌 바가 되었다.
형조 주아랑 오신지가 범인의 부탁을 듣고 법으로 따지지 않고 단지 통금을 범한 죄만 논하였다. 사무부에서 듣고 탄핵하니 범인이 그 아들로 하여금 신문고를 치게 하여 사무부에서 사정을 끼고 강제로 국문한다고 칭하니 의금부에 내려보내어 다시 국문하여 그 실정을 갖추 알게 되며 범인과 신지는 모두 장 100대의 형을 받고 범인은 작물이 적어서 특히 자자는 면하였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4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조명간 등지의 연대에 중국식으로 대를 쌓고 대 밑에 구덩이를 파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 소용괴 조명간 괴용 등지의 연대에 중국 제도를 따라서 대를 쌓고 대 밑에는 구덩이를 파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4일 임진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웅신현에 무용과 지략이 있는 자를 무관으로 임명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경상도에는 군현이 본래 많고 웅신현이 김해에 소속된 것은 그 내력이 오래되었습니다. 만약에 한때의 변방방비로서 따로 영진을 설치하게 되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김해 부사로 하여금 방어를 겸임하게 한다면 설사 뜻밖의 일이 있더라도 시기에 미쳐서 사변에 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땅히 양계의 구자의 예의에 의하여 무용과 지량이 있는 자를 골라서 만호나 혹은 천호로 임명해서 군사 일을 전임시키고 백성의 일은 김해 부사로 하여금 예전대로 겸하여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햄무리하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동계의 거둥하여 착항을 보고 광평대군의 새집의 어가를 멈추다. 보재현 북쪽이었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중국 사람 지원리와 김새 등 7인을 요동으로 풀어보내다. 통사 김옥진을 시켜서 중국 사람 지원리와 김새 등 7인을 요동으로 풀어보냈다. 처음에 새가 야인에게 포로되어서 오랫동안 북방에 살았는데 이때 이래로 도망쳐서 왔다. 새의 성질이 백공의 일에 정교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금은을 재련하여 주홍의 가벼운 가루로 하염록 따위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임금이 장영실에게 명하여 그 기술을 전습하게 하였다. 새가 말하기를 동맹이를 재련하여 금과 은을 만들 수 있다 하여 곧 그 말에 의하여 널리 돌을 구해서 보이니 말하기를 모두 진짜 돌이 아니다 해서 마침내 전습하지 못하였다. 단지 가벼운 가루로 하염록을 만드는 것을 배웠을 뿐이며 주홍은 역시 전습하지 못했다. 나라에서 그 제주를 사랑해서 머물러 있게 하려고 기생으로 아내를 삼게 하여 후하게 대접하니 새도 역시 기뻐하여 가기를 원치 않았다. 정부 대신이 혹은 말하기를 이 앞서 포로되었던 중국 사람이 북방에서 도망쳐 오면 즉시 중국에 포로보내어 이제 벌써 1,000여인이나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직성으로 사대한다는 것은 중국에 소문이 났는데 한 사람 까닭으로 사대하는 성심에 누가 된다는 것은 매우 옳지 못하니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당초에 중국의 명령이 없어도 들여보낸 자가 벌써 1,000년이 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비록 보내지 않기로서니 무엇이 염려되겠으며 하물며 이들 네 사람뿐이니 반드시 들여보낼 것이 없습니다의 두 가지 의논이 결정을 보지 못했으나 그 수종 중 한 사람의 족친들이 아직도 동령에 살고 있어서 끝내 자취를 숨길 수 없으므로 이때 와서 풀어보냈다. 하염록은 모자의 꼭대기에 다는 연잎 모양의 파란 장식물이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통진현 성군 송물검이 바다에서 왜구를 만나 싸워 물리치다. 전라도 감사가 아뢰기를 통진현의 성군 송물검이 소금을 팔기 위하여 상선 세 척을 거느리고 바다의 섬에 배를 정박하였다가 밤에 왜구의 배를 만나서 서로 싸웠는데 물금이 돌을 던지면서 협공해서 적 세급을 베니 적의 배가 뒤집혀 침몰하여 마침내 적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돈영부와 이조에서 청가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시키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돈영부를 설치한 것은 본래 종성과 이성의 친근한 자를 대우하려 한 것으로 이것은 곧 구족을 화목하게 하려는 뜻이다. 근래는 동영부에서 청가한 자는 가깝고 먼 것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이조에서도 역시 멀고 가까운 것을 묻지 아니하고 단지 그 청가한 것만 따져서 제수함으로 너무 잡되고 외람된 배단이 없지 않았다. 이 뒤로는 종성은 단문 이상의 친족과 육촌 자매 이상의 지아비로 하고 이성은 육촌 이상의 친척과 사촌 자매 이상의 지아비로 하며 왕비는 육촌 이상과 친척과 사촌 자매 이상의 지아비로 하고 이성은 사촌 이상의 친척과 삼촌 진려 이상의 지아비로 하며 왕세자 비는 친부를 돈영부의 직사에 제수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7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순천부에 진을 설치하고 부사로 첨절제사를 겸하게 하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8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풍년을 기다려서 하삼도에 경차관을 보내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하삼도가 근래에 흉년으로 인하여 민생이 곤란하오니 만약에 경차관을 보내 어여무의 지역을 살펴서 정하게 되면 민간에서 장차 반드시 소동할 것이오니 마땅히 풍년을 기다려서 내어 보내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9일 정유 첫 번째 기사 공법의 시행 방안을 의논하여 아뢰게 하다. 지난해 비록 공법을 세웠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때 이르러 하교해서 말하기를 3대의 공부의 법은 공법, 조법, 철법 세 가지에 지나지 않았다. 한나라 당나라 이래로 대개 공법을 써왔는데 그 제도를 가감했을 뿐이다. 지금 조정에서 역시 공법을 쓰나 우리나라에서는 산철이 험하고 좁아서 조법과 철법은 이미 행하기 어렵고 역시 공법만은 거의 행할 수 있다. 사만 이래로 시대마다 제도가 각각 달라서 혹은 많기도 하고 혹은 적기도 하였으므로 이 세 가지 법에 모두 의거한 데가 없었다. 고려의 말기에는 토지 제도가 크게 허물어져 우리 태조께서 즉위하여 먼저 토지의 경계를 바르고 조세받는 수량을 정하셨다. 논 1개월마다 조미 30두, 밭 1견마다 잡곡 30두로 하니 곧 옛날 10분의 1을 받던 수량이다. 또 가을철 추수기에는 손실의 제도를 세웠는데 곧 성주 시대의 연사를 보아서 조세를 거두는 뜻이다. 태종도에서도 또 조관을 보내어 신금하는 법을 세워서 제도가 지극히 세밀하여 실로 아름다운 법이었다. 그러나 봉행하는 관리들이 능히 그 아름다운 뜻을 체득해서 지당하게 행하는 자가 대개 적었다. 답험할 때에 의뢰 향국에 항상 거주하는 사람을 위관으로 삼는데 이들은 대개 용렬하고 대체를 알지 못하여 혹은 허실을 요망스럽게 헤아리고 혹은 사정을 끼고 더하기도 하고 감하기도 하며 또 그 하인들의 접대도 모두 민간에서 나오고 논밭의 두둑에 함부로 급히 다니고 여염을 시끄럽게 한다. 그 농민들은 다투어 가면서 술과 음식을 가지고 후히하게 대접하면서 청탁하므로 명색 없는 비용이 거의 보통 부세의 수요에 맞먹으며 문서가 복잡하고 관가에서 일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이 때문이다. 공사관에 이롭지 못하여 여러 해 쌓인 폐단이 있었다. 내 항상 공법을 행하고자 하여 몇 해 동안의 중간 수량을 참작해서 답험하는 폐단을 없애버리고 여러 대소 신료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물어보았더니 공법을 원하는 자가 적고 행하기를 원하는 자가 많으니 백성들의 지향하는 바가 가히 알았었다. 그러나 조정의 논의가 분분해서 잠정적으로 그대로 두고 행하지 않은 지가 몇 해가 되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이 공법은 원래 성인의 제도인데 용자가 비록 말하기를 공법보다 좋은 법이 없다 했으나 선유들은 말하기를 우의 공법은 다른 등급에서 섞여져 나왔으므로 일정한 수량이 있은 것이 아니었으며 주의 공법은 연사의 상하를 보아서 조세를 거두어 드리는 법을 만들었으니 그 폐단이 용자의 말한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곧 뒤세상 제후들의 공법을 쓰면서 폐단이 되었다 하니 이로 보건대 공법의 좋고 나쁜 것도 역시 분간할 수 있겠다.
또 우리나라는 토지가 메말라서 10분의 1의 수량도 역시 다소 과중한 것 같이 생각된다. 그대들 호주에서는 전대의 폐단이 없었던 것을 법을 상고하고 이 뒤 세상에 오래도록 행할 만한 방법을 참작하여 아울러 행할 사목들을 세밀하게 마련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호주에서 아래기를 멀리는 옛 제도를 상고하고 가까이는 시대에 적당한 것을 살펴서 몇 해 동안의 중간 수량을 비교하여 일정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대개 옛날에 토지를 맡기고 토지를 분변하던 제도를 본따서 먼저 여러 도의 토지품 등을 3등급으로 정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는 상등으로 삼고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는 3도는 중등으로 삼고 한길도, 평안도 2도는 하등으로 삼으며 또 본디 정하였던 전적의 상중하 3등에 의거하여 그대로 토지의 품질을 나눕니다. 각 도의 등급과 토지 품질의 등급으로서 수세하는 수량을 정합니다. 상등도의 상등 수저는 매 1결마다 조미 20두, 한전은 매 1결마다 황두 20두로 하고 중등 수저는 매 1결마다 조미 18두, 한전은 매 1결마다 황두 18두로 하고 하등 수저는 매 1결마다 조미 16두, 한전은 매 1결마다 황두 16두로 하며 중등도 상등 수저는 매 1결마다 조미 18두, 한전은 매 1결마다 황두 18두로 하고 중등 수저는 매 1결마다 조미 16두, 한전은 매 1개마다 황두 16두로 하고 하등 수저는 매 1개마다 조미 14두, 한전은 매 1결마다 황두 14두로 하며 하등도의 상등 수저는 매 1결마다 조미 16두, 한전은 매 1결마다 황두 16도로 하고 중등 수저는 매 1결마다 조미 14도, 한전은 매 1결마다 황두 14도로 하고 하등 수저는 매 1결마다 조미 12도, 한전은 매 1결마다 황두 12도로 하며 제주의 토지는 등급을 나누지 아니하고 수전이나 한전이나 매 1결마다 10도로 정합니다. 이렇게 하면 옛날 10분의 1을 받던 법과 비슷하며 조선개국 초기에 수세하던 수량보다 되게 많이 경하게 됩니다. 또 그 가운데 전체가 묵은 토지와 1호의 경작한 것이 전체가 감손된 것은 전주로 하여금 진고하게 허락하여 수령이 친히 살펴보고 그 조세를 면하게 합니다. 천반 포락의 토지도 역시 전주로 하여금 진고하게 하여 수령이 친히 살펴보고 그 전적을 감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옛날 하나라 주나라에서 다른 등급에서 섞여 나온 것과 연사를 보아서 조세를 받던 유의가 되게 있게 되며 용자가 말한 배단되는 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원적에 기록된 수정과 한전은 뒤에 비록 서로 변경하는 일이 있더라도 다시 양년하기 전에는 다시 신검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모두 원적에 따라 수조합니다. 가경전은 역시 수령으로 하여금 해마다 친히 심검해서 전적에 계속해서 기록하게 하고 아무 이유 없이 인연을 전체를 묵힌 자는 다른 사람에게 급여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만약에 진손, 천반이 있어서 신금이 불실하거나 가경전을 때에 따라 계속 기록하지 아니하면 수령은 법으로서 교찰하여 다스릴 것입니다. 대개 이런 제도가 한번 쓰게 되면 사람들은 모두 미리 조세 바칠 수량을 알아서 스스로 부세하게 되므로 번거롭지 않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아전이 나가도 종이 한 장의 경비도 들지 않으나 세법은 만세에 행해질 것입니다. 비록 흉년을 당해서 혹시 약간 과중하다는 의논이 있으나 풍년에 바치는 것이 이미 경했으니 역시 이것으로 저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전날 소유하던 폐단과 명색 없는 비용이 가히 영구히 없어질 것입니다. 백성들의 이익이 많아져서 거의 현실에 마땅하며 공사간에 편리하여 옛날 공법의 좋은 점에 합치할 것이니 이것으로서 일정한 법식으로 정하소서 하였다. 조미는 현미이며 성주는 주나라의 나급에 도읍했던 시대이고 용자는 명자 시대 사람이며 천단 포락은 내가 다른 곳으로 터져 흘러 논밭이 떨어져 나감이며 진손은 전지가 묵어서 감손함이며 천반은 천반 포락을 말한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9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별두장을 두어
장시관의 자제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게 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삼가 문헌 통구를 상고해보니 송나라 신종 희령 연간에 조칙하여 여러 지방의 과거에 발해고시의 감시관을 내어보내되 무릇 친척이나 눈객 같은 자들은 그 고을에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모두 그 성명을 상주하게 하여 전원사에서 이들로 하여금 쇠응자와 함께 시험 보게 하며 대개 7인을 거느려서 특별히 일애기로 만들었다가 풀어주도록 하였습니다. 또 영종개희 2년에 조칙하여 옛 제도대로 가을의 공거와 봄의 과시에 모두 별도장을 두고 과거 보는 사람의 상피하는 자를 기다리게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과거를 설치하고 선비들을 뽑을 때에 시관의 친척과 자제들로서 응당 과거를 보아야 할 사람도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모두 서로 깊이 하게 하니 그 선비를 취하는 법이 가히 공정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라에서 선비를 취하는 데는 그 널리 인재를 과거에 응하게 하는 것이 그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장시관으로 오랫동안 시험에 주장하는 관청에 있어서 자제들이 과거에 응시할 도리가 없는데 부자간에 혹시 깊이 하지 아니하면 죄책이 뒤따르게 됩니다. 또 시관을 거관하는 것이 10년 내에 있지 않으면 자제의 수요가 비록 많더라도 그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반드시 10년 뒤에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재주가 없으면 그만이려니와 만일 훌륭한 선비가 그 속에서 나올 수 있다면 어찌 친척을 피하는 법에 혐의 적어하여 취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재주를 증거에 쓰는 데에 시기를 놓치는 것이 실망될 뿐 아니라 나라에서 선비를 취하는 도리에 누가 될까 합니다. 마땅히 송조의 제도에 본따서 별두장을 두고 시험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해에 과거 보는 선비들의 친척을 피하는 자가 대개 10인을 넘지 않습니다. 만약에 따로 과장을 세우게 되면 비록 모두 성숙한 재질이라 하더라도 그 수요에 구애되어서 다 뽑을 수 없으며 비록 모두 다 용렬한 자질이라 하더라도 그 수요에 구애되어서 버릴 수 없습니다. 패단이 이와 같으므로 역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한 해의 공고에 응한 선비의 인원을 양소에 나누어 넣어서 그 친자제를 깊이 하는 것을 역시 서로 들어가게 합니다. 한 곳에서는 17인을 취하고 한 곳에서는 16인을 취하여 합해서 정시에 응시하게 하여 다시 고하를 등급 매깁니다. 진사과나 생원과의 시험도 역시 이 양소를 본따서 각각 50인씩을 취한 뒤에 봉한 성명을 떼지 말고 양소의 시관이 함께 고하를 더 고정하게 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상피하는 법이 통해지고 재주를 상고하는 방법이 정해지며 선비를 취하는 길이 넓어질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발해고시는 지방에서 향시를 보고 그 합격자를 뽑아 중앙의 전시에 보내는 시험이고 쇠응자는 과거 발표가 있기 전에는 과장을 떠날 수 없는 시험생. 일액은 한 묶음이며 공고는 지방관이 청거하여 고시에 응하게 함이고 별도장은 시관과 상피되는 자를 따로 과거 보이는 것이다. 세종시로 78권 세종 19년 7월 9일 정료 세 번째 기사. 범찰이 조선을 침략한다는 소문이 있어 범찰을 구루해두다. 함길도 도절제사가 치게 하기를 알타리 모다치가 고하기를 범찰이 혼란과 더불어 조선을 침입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8월까지는 본토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하니 11월까지는 모름지기 구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이 보는 바로는 범찰에 기부하는 것이 성심인 것 같사오나 단지 그 위인의 마음가짐이 굳지 않고 간사하기가 청량하기 어려우므로 진실로 믿을 수 없습니다. 알타리 등류들은 범찰이 통솔할 능력이 없고 또 사역시키는 것을 괴롭게 여겨 범찰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자가 많으므로 모다치의 말도 역시 다 믿을 수 없습니다. 잠정주로 무비를 더욱 꾹 닫고 군사를 엄하게 하여 굳게 지키면서 조용히 그 형편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니 예조에 명하여 이제 범찰이 딴 곳에 옮겨서 가 살기를 청하고 또 빨리 본토로 돌아가고자 한다. 또 이르기를 제가 만약
오래 있어서 올적합이 변방을 침략하게 되면 나라에서 반드시 저를 책망할 것입니다 하는데 그 마음은 성심인 것 같다. 그러나 간사함이 알기 어려워서 모다치에 고한 것과 서로 합치한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다. 범찰로 하여금 속히 돌아가게 한다면 그 쓸수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닐까. 머물러 두는 것이 어떨까.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저것이 듣지 않고 기어코 빨리 돌아가려 한다면 그 가거나 머무는 것을 임의대로 맡게 할까. 정부와 더불어 함께 논의해서 아래도록 하라 하니 황희 노원 허조 조계생 최사강은 의논하기를 범살이 처음으로 왔으니 그 정성이 가긍하며 지금 모다치의 말을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억지로 오래 머물게 하면 반드시 의심과 두 가지 마음을 낼 것이며 또 끝내 돌려 보내게 되면 아무런 덕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주로 하여금 전지라고 이끌고 이르기를 이제 장마와 염천에 먼 길을 가기가 어려우니 우선 가을철 생량을 기다려서 돌아가는 것이 편하겠다고 할 것입니다. 그가 만약 기어코 돌아가려 하면 형편이 강제로 머물게 하기가 어려우니 마땅히 후하게 위로해서 보낼 것입니다. 비밀리 도절제사에게 전교해서 그 성사는 군사를 보호한다고 겉으로 말하고 군사를 엄하게 하여 사변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신계하에는 의논하기를 머물게 하는 말은 예조에서 전하의 뜻이라고 청하고 말하기를 오래도록 와서 아련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처음으로 내조하니 내 심히 기뻐하는 바이므로 갑자기 돌려보낼 수가 없다. 또 장마와 무더위 철을 당해서 길 가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니 떠날 날짜를 내가 장차 정하겠다 하심으로 신등이 돌아갈 길을 정하기가 어렵다 할 것입니다. 모다치의 말은 좋게 믿을 수 없는 것 같으나 필시 그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또 범차를 옮겨가 살겠다는 청과 갑옷을 빌려달라는 말과 올적합이 도둑질하게 되면 변방장수가 제가 장상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까 두려워 모름지기 보름때까지 돌아가겠다고 하면 정상이 간사하고 교활하며 모다치의 말한 것과 서로 합치하는 것 같으니 마땅히 짐짓 가는 길을 늦추게 하고 비밀리 도절제사로 하여금 모다치의 말을 캐물어서 빨리 계문하게 한 뒤에 돌려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황희 등의 의논을 따랐다. 세종시로 78권 세종 19년 7월 10일 무술 첫번째 기사 군자감 등의 잔물 출납을 사무부에서 직접 검찰하게 하다. 사무부에서 아뢰기를 공조의 군기감, 재용감 등의 각사에서 잔물을 출납하는데 감찰이 친히 감독해서 작정하지 않으므로 남용하는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므로는 감찰이 친히 감독해서 작정할 것입니다. 또 충호위의 색이 대간을 청하지 않는 것도 역시 미편하니 위의 각사의 예의에 의하여 대간에 청해서 출납을 하게 해서 친히 보고 작정하여 그 폐단을 맡게 하소사니 그대로 따르고 곧 명하여 충후의 관리 가운데 사알과 사약은 사헌부에 청하는 데에 참여하지 말라 하였다. 위의 색은 지휘하는 의장을 맡아보는 관원이다. 세종시로 78권 세종 19년 7월 10일 무술 두번째 기사 성견주부 송을계가 수세 학관 운영 등의 개정을 건의하다. 상언하기를 1. 율문 안에 수량 미한조에 이르기를 만약 하세는 잇따라 기한이 8월에 이르렀어야 끝내고 추량은 잇따라 기한이 이듬해 정월에 이르렀어야 끝낸다면 부족한 것은 그 제조와 부량관과 이전이 나뉘어서 이장을 독촉하되 양국이 부족한 인호를 각각 10푼으로 유를 삼아 1푼이 부족된 자는 장 60대에 처하고 1푼마다 1등의 죄를 더하여서 장 100대에 거치며 재물을 받은 자는 법을 굽힌 것으로 중한 죄로 논하며 만약에 기한을 어긴 지 1년 이상이 되어서 부족한 자는 그 인호와 이장을 장 100대에 처하고 거주를 옮기게 하며 제조와 부량관과 이전은 교행에 처한다 하였습니다. 근일 충청도 수령에 이 유를 범한 자가 있으나 그 수령은 당초에 조세 양곡을 수납할 때 본래 부족한 것이 없었고 또 양곡이 부족한 인호도 없었습니다. 단지 생리가 도둑질에 써서 부족하게 되었는데 그 부족한 것이 혹 6, 7석
혹은 3, 4석이었습니다. 수령이 단지 생리의 주의를 거론하지 않고 백성에게서 징수해서 채워 넣기를 독촉했을 뿐입니다. 조유라는 사람이 바로 기한을 어긴 지 1년 이상이 되어서 부족한 것이라는 율로 하여 교수형에 차도록 논해서 올렸으나 성상께서 특별히 말감해서 온전히 살도록 했습니다. 뒤 세상에 만일 죽이기를 좋아하는 임금과 조문대로 하는 관리들을 만나게 된다면 전자의 수령은 필시 온전히 살지 못할 것입니다. 신은 거기 생각하건대 감독하고 주장하여 지키는 자가 창고의 전량 일관을 도둑질하면 장 80에 처하며 40간이 차면 죽이게 되는데 지금 부족한 양곡의 많고 적음과 당초에 거둔 양곡의 차고 부족함과 양곡이 부족한 인호의 있고 없음은 논하지 않고 다만 기한을 어긴 지 1년이 이상이라는 율로서 교형에 처한다는 것은 법을 쓰는 것이 너무 가혹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까닭으로 당나라 율문을 상고해보니 과세한 물건을 운반하는 데에 기한을 어기고 충당하지 못하는 자는 10푼으로 하여 1푼을 태 40대로 논하며 1푼마다 1등의 주애를 더하며 오로지 기한만을 어기고 바치지 않은 자는 도 1년으로 하여 죄가 죽는 데 이르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신은 원컨대 수령이 조세를 받을 인후에게 사정을 끼고 거두지 않아서 양곡의 부족함이 있게 하여서 기한을 1년 이상 어기게 하였다면 부족하게 한 자는 마땅히 이 율문대로 주의를 다스릴 것이오나 만약에 이미 수요대로 상납하였는데도 생리가 도둑질했어서 부족하게 된 자는 생리를 주장하여 지키는 자가 창고의 전량을 도둑질한다는 율로 논의하고 수령은 단지 생리의 주의를 다스리지 못하고 부족한 식량을 직납하도록 독촉하지 못한 죄로 의논하게 하소서. 1. 율문 내에 공사를 다시 처리할 때 돈과 식량을 추가로 징수하는 등의 일에 한거하고 불복하면 장 80대이다 하는데 지금 안팎관청에서 모든 사람들의 소송과 노비로 서로 다투어서 공초를 받을 때에 자기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복하면 본주의 태형, 장형의 경하고 중한 것은 논하지 않고 모두 장형 80대에 연좌시키면 성상께서 형벌을 구휼하시는 뜻에 어그러짐이 있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만약에 그것이 도리가 아니라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만약 관리가 법 아닌 것으로 위협하고 억눌러 강제로 납초하게 된다면 누가 한 거 하려 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원컨대 한 거 불복하는 자는 함께 본주의 경중을 의논해서 시행하게 하소서. 1. 율문안 무정조에 무릇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자는 태 40대에 처하며 사리가 중한 자는 장 80대에 처한다 하는데 가감하는 것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장형이라는 것은 사람의 살을 상하게 하여 요절하게 하는 것으로서 한 대의 장형을 가감함에 또 문득 경중이 있는데 하물며 40대를 더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안팎 관리들이 한때의 감정으로서 제 마음대로 경하게 하기도 하고 중하게도 하게 하니 이름은 비록 율문에 의거한다고 하나 실상은 사정을 쓰는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사리의 경중이 현격히 다른 자는 이 율문에 의해서 시행하고 그 밖에 의심되고 용서할 만한 자는 다른 율문과 비교하고 문득 이 율문을 쓰지 말게 하소서. 1. 신은 생각하건대 안정하고 도누한 것을 덕이라고 이르고 분발함이 있는 것을 재주라고 이릅니다. 재주의 쓰임은 착한 일 했으면 착한 일이 지극하지 않음이 없고 악한 일 했으면 악한 일도 역시 지극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그 성효로서 군자와 소인의 분간이 있으며 군자와 소인을 쓰고 버리는 것에 백성들의 안락과 걱정 근심이 달렸습니다. 비록 천하에는 버릴 재주가 없다고 하나 어찌 가히 군자와 소인을 살피지 않고 쓰겠습니까? 하물며 수령은 백성들을 가까이 하는 벼슬이며 전승을 혼자 결정하는 것이 조관들이 백성과 서사끼리 서로 부여잡고 경계해서 함께 서로 꺼리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신이 초야에서
성장하여 백성들을 다스리는 관리들을 익히 보니 오로지 재기로 사람을 대하고 지성으로 남을 대해주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판단하여 억지로 지키게 하면 율문을 빙자하고 붓으로 농간하여서 시비를 변란시켜 백성에게 원한을 맺게 하는 자가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백성을 침노하고 손해를 끼쳐서 마음대로 탐묵을 행하여 백성의 억울함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진취하기를 꾀하는 자만 역시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현시의 소위 재주라는 것이며 백성들이 함께 눈을 흘기는 바입니다. 옛날 송나라 명신 장식이 고종의 물음에 대답해서 아뢰기를 폐하께서는 마땅히 일하는데 밝은 신하를 구할 것이며 이를 판비하는 신하를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뒷날 폐하의 일을 낭패시킬 사람이 반드시 이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했습니다. 지금 소위 양제라는 것은 식의 말하는 바 이를 판비하는 신하입니다. 소리가 더욱 본을 받아서 위를 속이고 아래 해도 깨치며 교활한 백성들이 더욱 본을 받아 열의를 속여서 드디어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인심을 부박하게 할 것입니다. 향당의 친구들끼리 술잔이나 들고 이야기하는 데에 서로 오르렁거리는 풍습과 남의 허물만 밖에내는 풍속이 없지 않으면 무슨 까닭입니까? 나라에서 일의 공효만을 급하게 여겨 재주 있는 사람만으로 쓰므로 옥과 돌이 때를 같이 하고 난초와 독초가 섞여 있는 까닭입니다. 옛날 한나라 문제는 말 잘하는 색부를 쓰지 않고 장제는 사치하지 않는 술량과 관리를 포양해서 몸소 태평시대를 이루었으나 무제는 재주 있는 선비들을 쓰기를 좋아하고 선제는 신진 사료들을 쓰기를 좋아해서 드디어 재화의 근본을 이룬 임금이 되었으니 이것이 성상께서 이미 거울로 삼은 바일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성상께서 몸소 현묵을 수양하시어 대신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무릇 사람을 선거할 때에 덕행을 먼저 하고 재화를 다음으로 하시며 청렴하고 겸양한 사람을 나오게 하고 요행을 바라는 사람을 물리치시며 선량한 관리에게 일을 맡겨서 모범이 되게 하고 속된 관리들을 물리쳐서 그 밖의 사람을 경계하여 명분을 따라서 실질을 책임지고 잘하는 자는 상을 주고 죄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주게 된다면 그의 선비들의 풍습이 크게 변하고 백성들의 풍속이 후한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안팎에 있는 학과는 모두 인재를 배양하는 장소입니다. 문과 만이 여기에서 나올 뿐만 아니오라 무반관리와 의관, 율관과 모든 벼슬할 사람들이 모두 여기에서 나오게 되니 그 교양시키는 것을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학자들은 입학하던 초두에 문득 선배들로서 영달하게 된 관리들의 호협한 기상과 번지르한 변론들을 보고 다투어 험모하여 그것을 본받습니다. 집에서 소지하고 응대하는 것을 야비한 습속으로 여기고 어버이를 섬기고 어른에게 공경하는 것을 여사로 여기고 성형들의 경전은 쓸데없는 말로 여기고 경학을 깊이 연구하여 등용에 이르게 되는 것을 오활하다고 이르면서 때를 지어 종일토록 일삼는 것은 남을 헐뜯거나 해치는 기풍이 아님이 없습니다. 한평생 붓을 잡고 배운 바가 모두 세상을 속이는 습속입니다. 간혹 가다가 한두 사람의 순수한 선비가 있어서 말과 행동을 삼가고 의복을 소박하게 하여 오로지 강습만을 일삼으면 무리들이 기롱하고 비웃으며 가부자라고 지목하니 옛 성현들을 속이고 심술을 품음이 심합니다. 시 속에서 승성하는 것이 이 까닭에 크게 변하고 백성들의 풍화가 이 까닭에 날로 박해집니다. 시는 원컨대 각 고을 학교에 학령을 밝게 세우고 선부와 벌부 두 장부를 따로 마련할 것입니다. 무릇 여러 생도 중에서 경세에 밝고 행실을 닦아 효성있고 우애하고 친척간에 화목하고 남을 도와주는 행실이 있어 한 고을에 소문이 나서 풍화와 선교를 세울 만한 자가 있으면 교관이 수령과 더불어 그 실적에 함께 서명해서 선부에 기록할 것입니다. 경학에는 힘쓰지 않고 오로지 허탄 망령한 것만 일삼고 불의하고 불목한 따위의 행동이 한 고을에 소문이
퍼져서 풍화를 상하게 하는 자가 있으면 벌부에 기록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한고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량들의 자제와 모든 문무한 관의 소행이 착하고 악한 것도 역시 이 예에 의해서 두 가지 장부에 나누어서 기록할 것입니다. 매년 연말에 가서 감사에게 보고하여 다시 이조와 예조에 전보하게 합니다. 이조에서 제수할 때나 예조에서 공고할 때에 함께 상고하여 출적하게 할 것입니다. 수령이나 교관으로서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는 자는 법을 세워서 죄를 엄중히 다스릴 것입니다. 만일에 강상을 무너뜨리고 풍속을 어지럽히며 습관과 천성이 완악하여 행동을 고치지 않는 자가 있다면 비록 제주와 학문이 볼만한 것이 있더라도 학관에서 내쫓아 군사에 충당할 것이며 문무와 잡과에도 아울러 모두 응시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의 성주의 한거 이선의 법으로 착한 것과 사특한 것을 정표해서 분별하고 착한 것을 포장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는 풍습을 이루어서 한때의 배우는 자로 하여금 학문하는 방법을 알게 할 것입니다. 하니 의정부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의논하기를 다른 조목은 모두 상언한 대로 시행하되 그 중에서 한거하여 불복하는 자를 함께 본제의 경중으로 논하라는 조목에 대해 신등은 생각하건대 관리가 만일에 사정을 끼고 제 임의대로 세력을 믿고 위세를 함부로 펴서 불법으로 침막하여 강제로 공초를 바치게 하면 한거 불복하는 것이 가합니다. 만약에 초사나 증거가 명백해서 이치가 자복하고 공초한 것과 합치하는 데에도 간사한 무리들이 말을 꾸면서 억지로 변명하면서 한거하고 불복하지 않으면 그 한거한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가 율문을 상고해보면 한거에서 불복하는 자는 장이 80대이며 본래 죄가 중한 자는 2등을 더한다 했습니다. 율문의 원래의 뜻이 비록 태형의 죄를 범한 자라도 한거에서 불복하면 80대를 더해서 그 악을 징계하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언한 대로 단지 본 죄의 경중만 논하고 한가한 죄를 논하지 않으면 간사한 무리들의 악을 징계하는 마음이 언제 그치겠습니까? 비요건대 율문대로 시행하소서. 그러나 다만 이치에 닿지 않게 공초를 받은 관리는 경중의 사헌부와 외방의 감사로 하여금 뒤따라서 살펴서 논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 불응이 위에 잘못한 사리의 경중을 따지지 말자는 저는 신등이 생각하건대 사람은 범죄가 있어서 율문의 정조가 없고 또 비익할 것이 없으면 사리의 경중을 가리어서 그 죄를 결정할 것입니다. 만일에 비부할 수 있으면 반드시 이 율문에 의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언한 대로 의심되고 용서할 만한 것을 다른 율문에 비의한다면 비부할 때 마음대로 오르내려서 다시 전날 패습을 답습해서 혹은 도리어 사리의 중한 자보다 더 중해질까 염려됩니다. 비요건대 경우의 관리들로 하여금 의심하고 용서할 만한 일은 다른 율문에 비하지 말고 경한대로 따르는데 힘쓰는 것이 그의 성인이 의심되는 죄는 오로지 경하게 한다는 뜻에 합치할 듯합니다. 만약에 망령되의 경중을 분간하여 취재함에 나고드는 일이 있는 자는 고의적인 과실로 논할 것이 어떻겠습니까? 선행과 악행을 치부한다는 조는 시골뿐만 아니라 성균관의 오부 여러 학생의 소행이 착하고 악한 것도 모두 장부에 치부하여 예조에 전보하게 하며 나뉘어서 기록할 때 만일에 사정을 써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을 때는 그 맡은 관리를 함께 율문에 의거해서 죄를 매기게 하고 또 학교에서 행해야 할 학력을 예조로 하여금 성균관과 더불어 마련해서 계문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전승은 한 지방이며 색부는 사공에 딸린 관원이고 현묵은 우아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1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전사한 이춘수의 아들이 죽어 적손 이말생 등에게 벼슬을 주다. 부사정 이말생과 학생 이윤생 등이 상언하기를
조부 이춘수는 병자년에 경상우도 도만으로서 전사하였고 부친 이구아는 숙질로서 의뢰받아야 할 상을 받지 못하고 죽었으니 비옥건대 상으로 벼슬을 대신 주소서 하니 이조에 내려보내 의논하게 하였다. 이조에서 아뢰기를 원전 가운데는 단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아들만 구율하여 벼슬에 사용한다는 법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상은 대를 내려가려는 것이인즉 전쟁에서 죽은 사람의 직자가 상직을 받지 못하면 고 죽으면 그 적순을 역시 마땅히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병자년은 1396년이며 직자는 직계의 맏아들이다. 세종시로 78권 세종 19년 7월 11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북쪽 변방의 방수와 축성에 수고로운 함길도 백성의 조세를 감면시키다. 의정부에 전지하기를 함길도의 백성이 근래에 북쪽 변방의 방수와 축성과 이사로 인하여 노고가 다른 도보다 갑절이나 되니 내심이 불쌍하게 여긴다. 금년 정사년의 조슬에 지금 행하는 공법의 수효보다 3분의 1을 감하게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함길 평안 절제사에게 엄량 술수를 참작해 시행하도록 하다. 전지하기를 병가의 요문은 천시와 지리와 인화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비록 성곽의 장건함과 군사들과 백성들이 화합함이 있다 하더라도 고호 왕상의 술수와 주객 동정의 분변을 가히 알지 않을 수 없다. 옛날 오나라가 올나라를 치니 사목이 말하기를 40년이 되지 못해서 올나라가 오나라를 차지하겠다. 올나라의 운이 좋은 해에 오나라가 쳤으니 반드시 그 흥한 것을 받으리라 하더니 뒤에 올나라가 과연 오나라를 멸망하게 하였다. 그런즉 술수를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이러했다. 당나라 태종이 엄양 술수를 폐지하는 것이 옳겠는가 하고 물으니 이정이 대답하기를 군사란 것은 괴유한 돌을 씁니다. 엄양 술술에 붙이면 단감하게도 할 수 있고 우준하게도 할 수 있어서 이것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하였고 또 아뢰기를 천관의 시의를 명장은 따르지 아니하나 안매하는 자는 이에 구애되니 폐지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그런즉 술수에 반드시 구애하지 않은 것도 역시 이러하였다. 이러보건대 엄양 술수는 모두 다 믿지 못할 것이나 역시 폐지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제 서운관에 명하여 태일병법을 상고해서 8월과 9월 두 달의 길흉을 우선 추산하게 하여 내려보내니 경이 적을 상대해서 군사를 쓸 때에 책을 펴서 점괘를 쳐보되 반드시 이에 구애받지도 말고 반드시 이를 폐지하지도 말 것이며 시기에 임해서 참작해서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고호는 일진 가운데 좋지 않은 날이며 왕상은 엄양 오행설의 기의 소장을 왕상, 사, 수, 휴로 나누는데 그중 왕상 가장 왕성한 것입니다. 이정은 당나라 장수 오나라를 평정하고 돌고를 격파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상호군 이화 등 무인 60인과 말 67필을 평안도에 보내다. 병주에 전지하기를 삼군 도진무와 더불어 무신 삼품 이하와 내금이 별시위 갑사 중에 무예와 지략이 있는 자를 골라 뽑아서 상호군 이화 등 60인을 평안도에 보내고 또 길들이 말 67을 보내어 전에 보낸 33필과 아울러 모두 100필로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창년현에 소가 기형적인 송아지를 낳아서 해괴제를 지내다. 입이 둘이고 코가 둘이고 눈이 넷이었다. 그 소는 즉시 죽었는데 해괴제를 지내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12일 경자 다섯 번째 기사 사람을 죽이고 재물을 도둑질한
금은구지 등을 벌하다. 일금부에서 아뢰기를 사사집종 금은구지와 철만두언 등이 밤에 선군 최하산의 집에 들어가서 하산과 그 처자를 죽이고 재물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율문에 의하여 구 음구자는 수모로 능지처사하고 재산은 모조리 죽은 자의 집에 주고 처자는 2천리에 귀양 보내고 철만두어는 종범으로 당연히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 7월 78권 세종 19년 7월 1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둥하여 농사를 보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13일 신축 두 번째 기사 경기 감사가 한 줄기에 두 이삭이 달린 조를 바치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13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장죄를 범한 김상을 공신의 후손이라 하여 고심만 거두고 귀양 보내다. 처음에 흥덕현감 김상의 부친이 서울에 있어서 병이 위독하므로 이에 와서 보라고 명하였으나 상이 명령을 듣고도 청사에 태연자약하게 앉아서 관청의 재화를 점검해 마바리에 싣고 자기도 뒤따라와서 목면 20여 필을 자기 집에 두었다. 사무부에서 이 소문을 듣고 상을 따라온 아전 및 경저인을 잡아서 물으니 모두 자복하였다. 드디어 상을 가두고 국문하였는데 상의 부친이 병이 위독하여 거의 죽게 되었다. 상이 한마디 말도 없다가 자복하고 말하기를 죽어가는 병든 부친을 나가서 돌본 뒤에 죄를 받기를 청합니다 하니 이를 허락하였다. 부친이 과연 죽었으므로 장사를 마치다 다시 가두고 국문하였다. 상이 불복하고 말하기를 전일에는 병든 부친을 보려고 짐짓 거짓으로 자복했으나 실상은 도둑질해서 쓰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청에서 쓸 기구를 사려고 이 물건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만약에 그 집에 둔 물건 같은 것은 종들이 현리와 통해서 함께 받아서 그 방에 두었던 것입니다. 하니 사무부에서 앞뒤의 초사가 다르다고 힐문하고 드디어 세 차례나 고문을 가했으나 상이 그래도 불복하고 거의 죽게 되었다. 상의 모가 상언하기를 오직 하나뿐인 외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청하건대 용서해서 머물러 어미를 봉양하게 해주소서 하고 여산부원군 송거 신도 역시 아뢰기를 신등의 공신 노권에도 있는데 종묘와 사직에 관계되는 죄가 아니면 후세까지 용서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김상이 종들 때문에 벌써 신장을 3차례나 받았습니다. 비록 참말로 20필을 도둑질했다 하더라도 역시 작물이 많지 않아서 죽기에 이르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받은 장형의 수요가 이미 그 죄를 채웠습니다. 지금 만약 장형으로 인하여 죽게 되면 그 조종의 맹세한 말씀에 어떻겠습니까? 신도 역시 그 공신의 반열에 참여하였으므로 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이에 즉시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사무부에서 법대로 다스릴 것을 청했으나 임금이 공신의 후례라 하여 결장과 자자를 면제하고 단지 고심만 거두고 삼천리에 귀양 보냈다. 상은 개국공신 김영렬의 적손이다. 경저인은 경절이 중앙과 지방관청의 연락 사무를 맡아보던 향례이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1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있을 현가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8권 세종 19년 7월 14일 이민 두 번째 기사 산부에서 공신의 후에도 율문대로 처형하기를 건의하다. 죄는 용서할 만한 것이 있고 역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잘못 죄를 범한 의심나는 죄이며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작물죄를 범한 것입니다. 옛날 성인들은 형벌을 쓸 때에 재앙을 당하면 사유를 베푸는 까닭으로 도둑과 죄수를 석방하는 것인즉 그 뜻이 세밀한 것입니다. 김상과 곽보미는 하나는 공신의 후예이며 하나는 양반의 후손으로서 노복들이 풍족하고 가산이 넉넉하여 여염의 소인으로서 굶주림과 추위로 물건을 도둑질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빈궁한 백성이 있어서
아침 저녁 식량이 떨어져서 비록 되말의 곡식을 도둑질해도 모두 죄로 다스리고 조금도 용서치 않습니다. 김상과 보민에 이르러서는 도용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물건이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탐욕과 비루하기가 심합니다. 의당 엄중히 징계해서 탐욕한 관리들을 징계하여야 될 것이온데 지금 특별히 관대한 은혜를 베푸시와 자자를 면하게 하오니 그 중도를 쓰는 도리와 악을 징계하는 의리에 혐의스러운 점이 크게 있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성상께서 당초에 두 사람이 탐호한 죄를 아시지 못했다면 장죄를 범한 자들이 오히려 경계하고 살펴서 마음이 서늘해짐이 있었을 것이오나 이제 깊이 그 악한 것을 아시고도 법으로 다스리지 않고 도리어 놓아 주시면 장리들을 어찌 징계하겠습니까? 또 김상을 공신의 후회라고 하여 특히 과오한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옳겠으나 이처럼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공을 의논해서 덮어주게 되면 법을 믿고 욕망을 함부로 부릴 자가 잇따라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보민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이 수요가 적다고 하고 또 창고에 감추어 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외방에 있는 관리들이 사사 창고에 있는 물건을 도둑하는 것을 장차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공공한 백성이 되말을 도둑질한 죄도 역시 어떻게 논하겠습니까? 이것이 신등의 우러러 성총을 번거롭게 함을 거치지 않는 까닭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문대로 죄를 판단해서 후레의 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78권 세종 19년 7월 15일 계묘 첫번째 기사 이정령 권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정령으로 자헌대부 성원군을 권공을 가정대부 화천군으로 삼고 정갑선으로 중추원 부사를 이효인으로 형조 참판을 유수광으로 병조 참의를 성념조로 동부승지를 정발로 첨지 중추원사를 삼았다. 세종시록 78권 세종 19년 7월 15일 계묘 두번째 기사 범찰을 견제하기 위해 권두의 아들에게 벼슬 주는 것을 의논하다. 승정원에 전제하기를 이번에 헌의하는 자가 있어서 이르기를 알타리 추장 동맥과 천모가 부자가 스스로 멸망해 이르자 그 동생 범찰이 간사한 계책으로 면해 나서 중국에 조연하여 도독 첨사의 벼슬을 받고 드디어 추장이 되니 그 불악이 하는 수 없이 복종하는 것이며 진심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찰의 가혹한 감시를 꺼리어서 권두의 아들로 추장을 삼으려는 자가 상당히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예부터 오랑캐의 세력이 분산되면 중국의 이익이 되었습니다. 한나라 원, 성, 연간의 5 선우가 정립하여 흉노들이 드디어 쇠약해졌으므로 중국의 변방 국경의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권두의 아들이 나이는 비록 어리나 만약 벼슬을 주게 되면 불악에서 오랫동안 동맥과 천모가를 섬기던 자들이 지금도 아직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서 권두의 아들에게 붙고 범찰을 배반할 자가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알타리 가운데 자인이 2사람이 추장이 있어서 그 세력이 분산될 것이니 실로 우리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이렇게 되면 범찰이 반드시 꺼리어서 망령되게 딴 마음을 품을 것입니다. 마땅히 범찰에게 효유하기를 너의 형 동맥과 천모가 부자가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섬기다가 갑자기 멸망했으니 내가 심히 불쌍히 여긴다. 그대가 또 기순해서 다른 마음이 없으니 내가 가상히 여긴다. 권두의 아들이 나이는 비록 어리나 아무 벼슬을 주어서 그대의 기순한 성의를 상주겠다 하면 범찰도 마땅히 감사하여 마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포상하는 은혜를 보이는 것이나 실상 범찰의 세력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하고 혹은 이르기를 권두의 아들은 강보의 어린 아이를 면치 못하며 그 어미가 있는 곳이 범찰이 있는 데와 3사리의 상거가 되는데 한 사람도 구호하는 자가 없습니다. 만약 국가에서 벼슬을 주어서 불악을 기부하게 한다면 범찰의 흉계가 남아있어서 반드시 엄해할 것입니다. 잠정적으로 이 논의는 정지하고 그가 장성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벼슬을 주는 것을 의논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는데 2가지 논의가 어떠한가 하니 아르기를 마땅히 혹자의 의논을 따르소서 하였다.
원성은 원제, 성제 시대 기원전 48년에서 8년 사이를 말한다. 세종시 78권 세종 19년 7월 1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장맛비가 곡식을 손상하여 경성 사문에 영제를 지내다. 영제는 기청제를 말한다. 세종시 78권 세종 19년 7월 17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 78권 세종 19년 7월 17일 을사 두 번째 기사 회령 종성 공성에는 학교를 설치하고 특히 회령에는 교도를 임명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종성과 공성에는 우선 도내의 사람을 가리어 학장을 임명하다.